대한민국 역대급 히트 상품. 이번 주제는 황영께서 픽한 주제인데요. 진짜 뜻밖의 주제였습니다. 깜놀? 백제랍니다. 백제. 대한민국 역대급 히트 상품이 아니라 2000년을 넘게 거슬러 올라가야 돼서 그런데 하나만 그냥 물어봅시다.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한자로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 그 뜻이 뭐죠? 해가 뜨는 곳? 똑똑하셔. 아니 뭐 해가 뜨는 곳이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놀러 갔다고 칩시다. 해가 떠요. 저기 해가 뜨는 곳은 어딜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 나폴레옹이 무지개를 쫓아가듯이. 일본에서요. 내가 일본에 살아. 근데 동쪽에서 해가 뜨면 저 해가 뜨는 곳은 아마 진주만 쪽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의문인데 일본이 해가 뜨는 곳이라 얘기할 때 실제로 그 해가 뜨는 곳의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해가 뜬다고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곳을 바라봤을 때 저기가 해가 뜨는 곳이구나. 그래서 공인된 학설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뭐냐면 한반도의 서쪽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저 동쪽을 봤을 때 저기는 해가 뜨는 곳이구나 라고 했을 거다라는 거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옛날로 올라가면 한반도의 서쪽 강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곳 백제가 아마도 저쪽을 보고서 저기는 해가 뜨는 곳이라고 했을 거예요. 일본의 역사서 중에 8세기 초에 나온 게 일본석이라고 있어요. 전 그 네이밍도 우리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통해서 삼국지대를 짐작하는데 지금 그 책이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백제의 역사서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석이에요, 석이. 미국에서 프로야구 할 때 월드 시리즈를 우리가 갖고 오면 코리안 시리즈라고 이름 붙여요. 석이. 근데 일본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 이름이 일본석이에요. 네. 여기서 급질문. 그러면 일본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그때예요. 7세기 중후반에 백제가 멸망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왜 야마토 왜 정식 국호를 일본이라고 만들고 그때 천황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천황을 도입해요. 그 유홍준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근대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일본은 고대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 놈, 저도 그 안 좋은 말표를 씁니다만 양놈, 미국 놈. 실제로 우리가 충분히 능력 있고 우월하면 그렇게 하대하지 않아요. 굳이 비하하지 않죠. 비하하지 않아요. 반대로 일본은 고대사에 상당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가는 게 역사예요. 맞죠? 네, 그렇죠. 이름은 그렇게 붙이는 거죠. 뉴욕이죠, 뉴욕. 영국이 요크가 있는 거죠. 뉴욕의 옛날 이름은 뭐예요? 욕. 왜냐면 그건 영국에 있다니까. 그래? 뉴 암스테르담이에요. 다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뉴욕의 원래 이름이 옛날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었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덜란드가 지배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내면 영국이 이걸 하고 뉴욕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케이준 샐러드 이런 거 알아? 케이준? KFC. 케이준은 뭐야? 프랑스식 그 소스와 당시 원주민의 그 했던 거를 합쳐서 난 게 케이준 스타일 소스예요. 그 미국은 위스키가 뭐예요? 버번 불어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부르봉? 부르봉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도 수없이 많은 흔적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까지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2001년 12월 23일. 날짜를 제가 까먹지 않는 이유는 호적상에는 1월 1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아들의 생일이 12월 23일이에요. 지금 일본 천황 이름은 레이와 시대로 죽기 전에 양위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나루히토 천황이죠. 그 전 천황이 누구예요? 아키히토죠. 그 양반이 일본 구급파들한테 쌍욕을 먹어요. 왜요? 그 양반이 2001년 12월 23일이 우리 아들 생일이지만 그 양반 생일이야. 그때 생일 때 70 다 돼서 생일 때 기자회견해요. 그때 얘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 몸에는 한국 백제의 피가 흐르고 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해요. 천황가를 관리하는 데가 국내청이라고 그러는데 국내청이라고 그러는데 국내청 관리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양반이 간무천황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고 그래서 내 스스로 몸에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그나마 일본의 그 신문 중에 정신 차린 신문 딱 하나밖에 아사히밖에 없어. 아사히만 보도하고 나머지는 아예 보도를 안 하고 묵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그 해인가 그러니까 얼마 지나잖아 고마 신사를 참배해요. 고마 신사? 네, 고마 신사. 고마가 뭔 뜻인지 모르죠. 고마 확세레빌라. 그렇게 쓰이겠네. 고구려예요. 고구려를 고마라고 해요. 거기는 고구려 도레인 왕족을 모시는 사당에 가서 참배를 해요. 이 양반이. 일본에는 백제 성왕의 사당이 있어요. 진짜? 백제 성왕의 사당이 있는데 지금 백제 성왕은 여러 기록 갖고 싸우는데 백제 성왕이 백제에서 죽은 거로 돼 있지만 가서 천황이 됐다는 학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백제 동성왕은 나이 40의 왕위에 올라요. 그때 옛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나이에 늙은 나이죠. 어디서 와서 왕위에 올라가요? 일본에서 와요. 백제 동성왕이? 그건 공식 기록이에요. 물론 여기서 좀 국수주의적이거나 좀 국뽕으로 가면 국뽕으로 가시죠. 담노라고 있잖아요. 담노. 이게 한자가 음을 가져오거나 이도 가차어. 가차 그렇게 쓰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어쨌든 담노제는 뭐냐면 백제가 식민지하고는 좀 다르지만 본토 백제가 아닌 강역에 진출하면 분사 같은 거지. 지사 같은 거. 그리고 담노라고 그걸 얘기를 하고 거기에 왕족을 보내서 하게 해요. 일본이 아예 옛날 외가 담노다. 거기 식민지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류가 활발하다까지는 다 그거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무령왕은 일본의 섬에서 태어났다는 전승설화가 있어요. 그런데 무령왕릉이 발견됐어요. 무령. 발음을 무령이라고 해요. 옛날 고분이 발굴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발굴돼도 허당인 경우가 많은 경우는 도굴꾼들이에요. 옛날 고분인데 구멍이 요만한 게 있다? 도굴꾼이 털어갔다는 뜻이에요. 무령왕릉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됐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한자로 사마예요. 사마인데 음차를 하면 섬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아주 레디컬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나온 사마가 일본에서 사람을 높여 부르는 윤사마처럼 쓰이기도 한다라고 주장하는 레디컬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만여 년 전 스케일 크다. 빙하기, 간빙기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보다 해수면이 낮았어요. 동해는 거대한 염호, 소금 호수예요. 서해는 아직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서해는 지금 평균 수심이 제 기억이 맞으면 35m밖에 안 돼요. 땅이었다고 중앙아시아가 인류의 시조라고 보는데 너무 가죠 이렇게. 완전 멋있어요. 중국이든 한국이든 저 서쪽이 붙어 있으니까 일본 붙어 있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일본의 원주민은 누구냐라고 보면 지금 몇 년 전에 논문 발표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DNA를 검사했더니 75% 이상이 도레인이다. 일본 원주민이 아니다. 그때 도레인의 상당 경우는 백제나 고구려가 다 부여 쪽이잖아요. 부여의 하나의 뿌리잖아요. 부여는 사실은 중앙아시아 쪽이에요. 그 남아한 거거든요. 단일 민족이라는 건 허구잖아요. 일본의 원주민은 누구냐라고 하면 쿠로쇼 해를 타고 온 동남아 사람, 주로 인도네시아 계통 사람이 있어요. 그게 원래 원주민이에요. 그리고 고아시아인, 흔히 얘기하는 아이누족이에요. 얼굴 네모나고 털 많은. 지금은 이제 홋카이도, 북해도만 있다. 문화를 할 게 없어. 빤스도 안 입고 다니던 애들인데 뭐. 근데 이게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삼국시대 중에서 가야가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데입니다. 그죠? 가야가 먼저 갔다. 일본으로. 당시 외로. 한성 백제 시절, 웅진 백제 시절에 어쨌든 해류를 타고 내려가면 주로 규슈 지방에 닿게 돼요. 신라나 가야에서 포항에 내려온 데서 타고 가면 이즈모라고 톡 튀어나온 데 가게 돼요. 해류에 따라가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백제는 해양 대국이었잖아요. 가야가 내려가서 가야는 철기 문화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스에키 톡이라고 있어요. 스에키의 원어가 스에키가 뭐예요? 쇠예요. 쇠덩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쇠처럼 단단한 톡이 그거는 가야인의 흔적이에요. 고구려는 일본에 가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한성백제잖아. 한성백제. 지금 풍납토성, 몽촌토성 있었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겠다고 내려와서
그때 계로왕인가 목 잘려 죽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시대의 나라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될 게 가야는 부족 연맹체에서 나라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한 거고 마지막 금관 가야의 왕의 증손자가 김유신이에요. 김춘추는 진지왕이라고 있어. 신라시대 진지왕의 자손인데 진지왕이 이름만 진지하지 하나도 진지하지 않아서 신라 귀족들에 의해서 폐위된 왕이에요. 얘기가 빗나가는데? 아니, 계속 빗나가세요. 어차피. 괜찮아. 갈 때까지 가보자. 가보자고. 성골, 진골, 육두품이 있는데 성골은 뭐 근친혼도 있고 그래서 성골이 무너지고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된 게 그때부터 김씨라고 명확히 나오는 거고 김해 김씨라고 돼 있지만 둘이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김춘추는 백제 이를 갈았어요. 백제가 다시 팽창을 할 때 대하성에서 김춘추 딸하고 사위를 목을 베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6년 만에 시체를 돌려주나 그래. 김춘추는 사실은 어찌 보면 개인적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던 걸 수도 있어요. 다시 지금 한류에 훨씬 더 이걸 참 말하기가 뭐하지만 한 고대 국가의 성립 자체에 근간을 이루를 했던 게 백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가장 히트 상품이 일본에게 전해진 백제 한류다라고 보는 거고요.